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성균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와 관련하여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주 하는 질문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왜 단계가 병원마다 다르냐. 우리가 2기라고 진단을 받고 왔는데 이쪽에서 3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3기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쪽 갔더니만 아직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수술 방법이 병원마다 다르냐, 또 어떤 방법이 좋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3번이 옆집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인데 잘 걷던데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내지는 가끔 보인다, 내지는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이거 정말 질병 맞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5번은 선생님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재발이 없나요? 잘 걷나요? 라는 질문 당연히 많겠죠. 6번, 수술하면 태어났을 때처럼 아주 건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나요? 수술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8번, 우리 애기 수술하는데 마취는 위험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큰 수술 아니에요? 질문. 그 다음에 9번,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다음에 10번, 보조기 착용이 도움이 되냐? 이 질문도 뒤에 한번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에요. 슬개골 탈구 왜 병원마다 단계가 다르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동일한 시점에 병원을 가신 거라면 사실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요. 수의사들마다 조금 진단을 한 분이 잘못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의 간격을 두고 병원을 방문한 경우라면 충분히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개골 탈구는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묘하긴 하지만 슬개골 탈구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움직이거나 염증이 있을 때 심해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대가 좀 늘어난다거나 슬개골이 좀 과하게 빠진다거나, 그래서 증상을 보였을 때 병원에 갔었을 때는 2기였어요. 근데 소염제를 먹고 운동 제한을 했더니만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1기다.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심한 부분이 좀 좋아졌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실제 슬개골 탈구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몇 개예요? 3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3기부터 수술해야 되니까. 1, 2기와 3기는 구분이 확실히 돼요. 1, 2기는 자기 자리에 있는데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1, 2기를 구분하고요. 3기는 항상 빠져있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빠져있다가 간혹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시기를 말하기 때문에 3기와 1, 2기는 구분돼요. 하지만 1, 2기는 수의사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4기인데요. 3기와 4기 구분도 딴 데서 4기인데 왜 여기 3기냐,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 4기는 사실 구분이 엄격합니다. 4기는 뭐냐 하면 항상 빠져 있는데 슬개골이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즉 수의사가 아무리 밀어서 자기 자리에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4기라고 해요. 그래서 3기, 4기는 사실 구분이 좀 명확합니다. 만약에 2, 3기가 진단이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병원을 한 군데 더 가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수술 방법이 병원마다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또 어떤 수술이 가장 좋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외과 교과서라고 하죠. 텍스트예요. 물론 이게 모든 학교가 똑같은 책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수의외과학에 수의사들이 가장 바이블로 보는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우리가 슬개골 탈구 수술법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일단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수술 방법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검증도 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쪽으로 슬개골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가벼운 수술들은 뭐가 있냐 하면, 슬개골 탈구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개골이 안쪽으로 빠져서 메테네갈레건이라고 하는 허벅지의 가장 큰 근육과 종아리뼈를 안쪽으로 변이를 시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수술들이 이런 7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물론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수술이 뭐가 있냐면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없애주는 수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측 연부 조직을 이완해준다, 좀 많이 풀어준다는 거지. 당긴 힘을 풀어준다. 내지는 뇌측 관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넓은 근육이 내측으로 근육을 많이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단해준다. 또 반대로 외측에서 또 당겨주면 되겠죠. 내측 힘은 풀어주고 외측 힘은 강화해주면 되기 때문에 외측 조직, 단단한 조직들을 보강해 준다거나
근막을 중첩해가지고 쓸개골을 위에서 안쪽으로 눌러준다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또 쓸개골 탈구에서 가장 메이저 수술, 즉 재발을 낮춰줄 수 있는 수술은 활차구 성형술, 즉 여기 있는 요 고랑이 활차구거든요. 여기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얕거나 평평한 애들이 있어요. 얘를 요렇게 깊숙한 고랑으로 만들어주는 활차구 성형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골이 내측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시 원위치로 이동해 주는데 한 번 휜뼈가 원위치로 돌리는 거는 사실 절골술을 이용한 수술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건 별도의 수술입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그 수술이 아니라면 이 부분만 우리가 톡 잘라가지고 옆으로 이동해서 고정해주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경골 조면 이식술. 보호자분이 아는 거는 핀 박는 수술,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과 뭐 경골 회전 방지술, 이거 대체하는 수술이에요. 대체제. 작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수술이 가장 크고 나머지 부가적인 수술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3, 4기인 애들 수술할 때 보통 수술 방법이 6가지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없는 수술도 몇 가지 해서. 그래서 쓸개골 탈구 수술은 수의사분이 이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냐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수의사들마다 한 4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종합하시는 것 같고요. 이 외에 다른 수술이 있냐, 이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것들이에요. 다 동일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냐, 또 이 과정을 얼마나 이쁘게 잘 하냐, 과하게 하지 않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적용하는지는 수의사분과 꼼꼼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 또 수술하시기 전에 수의사분께 충분히 여쭤보셔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완벽한 수술은 없어요. 모든 환자에게 좋은 정답지는 없습니다. 신데렐라 구두 같은 거예요. 구두 사이즈 하나 갖다 놓고 모든 사람 다리에 다 맞을 수 없는 것처럼 환자의 다리에 맞는 신발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